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생활인의 시계, 생활인을 만나다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가장 아끼는 시계를 몇 개를 추천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계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코너입니다. 코너라고 하긴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어나갈지 폐지를 할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 소개해 드립니다. 생활인의 시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계 수집과 시계 사진 촬영 취미를 갖고 있는 손생활 손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시계 사진 같은 것들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성길님의 이름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 높은 시계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오고 계신데 이게 놀라운 게 취미생활로 하시는 거죠? 직업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프로 뺨치는 시계 사진을 올려주시고 계세요. 다들 아직 안 하고 계시다면 인스타그램에 손성길님 계정을 팔로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생일이시죠? 맞습니다. 예, 생일 축하드리고 사실은 이 영상이 새로운 코너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생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손성길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한 100개 정도 되는 컬렉션을 줄여 오셨는데 이 시계를 다루기 전에 각자 차고 온 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하죠. 네, 제가 오늘 착용하고 나온 시계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1971 오토매틱 드레스워치고요. 제가 이 시계를 오늘 차고 온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포멀한 슈트 차림에 어울리는 드레스워치를 고르다 보니 1971 모델을 착용을 하게 됐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드레스워치가 아닌 1971을 특별히 제가 오늘 착용하고 나온 이유는, 사실 다른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에는 반짝이는 느낌의 시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1971은 어떤 조명이나 반사에 굉장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조금 진중하고 정중한 어떤 남자의 이미지가 잘 투영된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느낌의 시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길님 본인을 잘 반영하는 시계라고 생각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어울리긴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 시계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오리스의 65 바이코 모델, 비코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브론즈랑 스틸을 섞어서 제작된 65 모델을 차고 나왔습니다. 65 모델이 이미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집 근처에 있는 오리스 매장에 가서 또 하나를 샀습니다. 처음에 브론즈랑 스틸 콤비 모델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약간 비웃었어요. 브론즈 그거 막 색상 변하고 옷에 묻어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콤비로 만든다? 콤비가 예쁜 건 정장이 예쁜 건데 묻어나오는 소재로 만든 시계를 정장에 입는다고? 그거 이상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오리스 매장에 한번 가서 보고 나온 다음에 잘 때마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허, 브론즈로 콤비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브론즈로 콤비를 만들었단 말이야. 흥미로워. 그러다가 매장 가서 또 한번 차보고 또 저기 가서 차보고 사게 되더라고요. 이게 서서히 제 안에서 사랑이 커지면서 이걸 안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임계점이 와버려서 얼마 전에 구매를 했고 지금 엄청나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 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넘어가죠. 제일 아끼는 시계에 대해서 소개할 시간인데 첫 번째 타자가 누군가요? 제가 시계를 수집하면서 브랜드의 시계를 모으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제가 그 브랜드의 시계를 모두 모으기 시작한 브랜드일 겁니다. 만의 허드슨 다이버워치입니다. 생활인의 시계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정말 너무나 되게 익숙한 가장 유명한 모델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제 취향에 정말 딱 맞는 다이버워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있어요? 만의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네이밍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접근 방식이 제가 이전에 직업으로 삼았던 어떤 디자이너의 메커니즘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제가 익숙해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의 어떤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호기심이 좀 많이 발동됐던 그런 메커니즘이 사실 저한테는 익숙하기도 하고 해왔던 얘기, 전공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방식인데, 그런 거를 제가 취미로 두고 있는, 그냥 사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영역에서 그 익숙한 느낌을 받는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착용하세요? 많은, 특히나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물을 조금 많이 만지고 젓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이버워치를 착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정말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자주 착용하고 있고 일주일로 치자면 적어도 2번 이상 정도는 착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의 허드슨이 저도 리뷰를 한 시계니까 비례상으로나 그런 걸 봤을 땐 이게 50년대의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첫 번째 모델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라 약간 만만의 트위스트가 들어간 재밌는 시계인데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한테 후기 같은 걸 들어봐도 약간 불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베젤이 잘 안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클래스프가 잘 안 열린다던가 만과 관련해서 흔하게 나오는 거였는데 정말 그런 문제가 있나요? 그런 문제에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댓글이나 네.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시계가 많아지면서 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베젤이 더 안 좋은 모델들도 만난 적이 있고 하다 보니 특별히 만의 베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는 저는 겪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구매 이후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한 모델이에요. 그 많이 요새 이슈가 있잖아요. 스카이마스터 주문을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허드슨도 하나 기다리고 새 모델을 버전업한 거를 또 주문을 하셨잖아요. 네, 마크3 모델도 구입을 했습니다.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좋으세요? 거의 뭐 짝사랑 수준인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네. 배송 이슈 관련돼서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하고 만에서 조금 더 대처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좋습니다. 제발 이번에 망하지 말고 잘 해결을 해가지고 만의 다음 시계들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하도 사고를 치니까 좋아한다고 말하기 꺼려지는 그런 브랜드들 중에 하나예요. 참 마이크로 브랜드가 능력의 일관성이 없다고 그래야 될까요? 만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이나 마케팅은 메이저 브랜드 못지 않은데 되게 세련됐잖아요. 네, 나머지 수준은 좀 중소기업 같은 느낌이 많이 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계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델도 굉장히 익숙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라이신의 컴뱃서브 골든아이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은 왜 선정이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컬렉션을 꾸리면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한 장르가 다이버 워치인데 네. 글라이신의 에어맨을 지금 선택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골든아이를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사실 이 모델을 보면서 전체 라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모델을 컬러링한 디자이너가 옷을 정말 잘 입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게 만드는 모델인데 이 시계를 갖고 계신 분들 다이얼과 베젤에 컬러가 몇 가지가 사용됐는지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사실 이 모델은 블랙과 골드 이렇게 사용된 것 같지만 사실 5가지의 색깔이 사용된 모델입니다. 5가지나 되는 컬러를 톤앤톤을 굉장히 잘 유지하면서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게 정돈이 굉장히 잘 돼 보이는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컬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정하고 아주 명확한 컬러 버레이션을 보여주는 모델이라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슈트 차림을 많이 착용하진 않지만 사무실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 포멀한 복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수가 되는 꽤 근사한 시계를 차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비가 온다든지. 네. 혹은 뭐 마음 놓고 손을 씻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셔츠 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얇고요. 드레시한 어떤 복장에도 잘 어울리는 다이버 워치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장점이 많은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독성은 어때요? 이 내 취향에 비해서 어둡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다이얼 안쪽에 있는 폰트 인덱스를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보는 것 자체는 사실 하얀색 야광 도료가 발라져 있는 색깔이 눈에 띄게 이렇게 조금 잘 캐치가 되다 보니까 뭐 네. 시간을 읽는 시인성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얼의 모든 것들이 잘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은 시간 읽는데 필요한 거는 잘 보이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리고 베젤은 어때요? 60 클립에 갖고 있는 어떤 정렬 상태라든지 그리고 멈춰야 되는 데서 멈추고 네. 그리고 백플레이라든지 유격이 없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베젤입니다. 돌리기 힘들진 않죠.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다른 아. 모델들에 비해서 얇아서 사실 그립감에 대한 문제는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잡거나 잡아서 돌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같은 베젤을 두고도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싫다고 하셔가지고 참 리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두께를 감안하면은 이 그립감에 대해서 크게 불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용도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100만 원대, 200만
원대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다이버 시계를 사보셔도 불량이 아닌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용도를 이기는 용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버빌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이 두껍게 잘 만들어졌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실링이라고 하죠. 고무 실링 같은 게 얼마나 꼼꼼하게 잘 들어갔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셔도 잘 만든 시계인데, 글라이신도 사실 이슈가 있죠. 브랜드 관련해서 옛날만 못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을 심어주게 하는 이슈가 있는데, 사실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글라이신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에어맨도 그렇고 컴뱃 서브도 그렇고 가격대를 생각하면 퀄리티라든지 전체적인 완성도가 몇 배는 더 좋게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인빅타에 인수당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엄청나게 추락하긴 했죠. 저는 이제까지는 품질이 좋으면은, 디자인이나 품질이 좋으면은 브랜드 이미지는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파느냐도 사실 중요하더라고요. 글라이신이 좀 존중받지 못하는 채널에서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그레이마켓 같은 데서 헐값에 많이 풀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면 이제 그런 뒷얘기라고 해야 되나? 브랜드를 둘러싼 어떤 환경의 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네, 없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글라이신이 계속 밀고 있긴 한데, 제발 더 망가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글라이신의 새 모델을 보고 싶기도 하고, 에어맨이나 컴뱃 서브는 정말 좋은 포맷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약간씩만 변주를 줘도 정말 흥미로운 시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타자, 세 번째 타자에 대해서. 다음 모델은 스쿠알레 1521이라는 다이버즈입니다. 네. 이 모델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 사실 스쿠알레는 151이 아니라 1545 모델을 먼저 구입을 했었어요. 그게 서브마리너 오마주 모델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와서 스쿠알레의 다른 시계들도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고, 네. 그게 151 모델로까지 번지게 됐죠. 151 모델을 구입하고 나서 1545에서 느꼈던 그런 호감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 1545가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스쿠알레가 어떤 브랜드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 디자인을 이렇게 마케팅을 하면은 저거 뭐야 신기하게 생겼네? 근데 이름이 저래 안 사. 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랑 똑같이 생긴 시계를 파니까 가격이 싸네? 그러면서 사봤다가 가격에 비해서 잘 만드네? 다른 시계는 뭐가 있지? 이러면서 던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밟으신 건데, 이게 단점은 서브마리너 오마주를 만드니까 오마주 전문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 그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마주를 어떤 시계 디자인의 한 장르 혹은 한 영역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즐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게 기업의 양심이나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진 않고요. 그리고 사실 누구 디자인인지 다 알잖아요, 그거는. 왜 스쿠알레가 만든 디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100만 원 이하의 다이버 시계에서 서브마리너 오마주가 아닌 시계가 없죠. 거의 찾아보는. 네, 그러니까 약간 시분 초침만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데, 대부분은 서브마리너 디자인은 망쳐놓은 그런 디자인들이 많은데, 그럴 거면 차라리 완전히 똑같은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또 스쿠알레가 1545를 되게 잘 만들잖아요. 오마주 브랜드들 중에서 그 가격대에선 제일 잘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잘 팔리고, 잘 팔리니까 또 그걸 못 그만두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51은 어때요? 151을 사용해보니까. 일단 디자인의 좀 창성이 좀 느껴지고요. 스쿠알레만의 어떤 진가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케이스, 이제 러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귀엽다는 이미지를 사실은 처음에 받았어요. 시분침에 사용된 오렌지 컬러라든지. 근데 이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 오렌지 컬러가 굉장히 전문적인 다이버치에 많이 사용되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70년대 독사 같은 시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전문적인 장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151은 사실 이뻐서 산 시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조금 감동을 준 모델이에요. 이게 1970년대 블랑팡이 독일 해군 특수부대를 위해서 만들어준 시계에도 사용됐던 케이스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500m 방수잖아요. 근데 차보면 어떤가요? 500m라는 게 조금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착용감도 좋고 두께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저는 진짜 500m 방수 케이스 중에서 이렇게 편안한 시계를 못 본 것 같아요. 웨스쿠알레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케이스, 다이버 시계 케이스 전문 회사였는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시계가 이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시계에 사연이 조금 있는데, 시계를 처음에 구입하기 전에 중고 월드에서 한번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슬픈 사연이, 개인적으로 슬픈 사연이 있는 모델인데, 판다고 했다가 돈 받고 장수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전형적이네요. 그때 가격으로 65만 원 정도? 아. 예, 네. 65만 원이면 정말 이 시계에 좋은 가격이긴 한데 중고라고 해도 아무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신호가 없었나요? 전혀?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가 전혀? 네, 저는 몰랐고요. 당시만 해도 중고 거래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안이하게 조금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브레이슬릿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브레이슬릿은 트랩코드사의 엔지니어드 5연줄로 된 모델이고요. 케이스의 피니싱과 마찬가지로 네, 샌드블라스트. 네, 샌드블라스트 처리된 모델이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따로 구입을 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더 든든한 투라치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모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시계는 어떤 시계를 골라오셨죠? 역시나 다이버 워치고요. 오리스의 한강 에디션입니다. 아, 한강 에디션. 네. 드디어 아키스가 나왔네요. 여기 나온 시계들 중에서 제일 고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고가입니다. 이 모델을 선정하신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제 컬러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드레스워치나 다이버워치가 다이얼이 전부 블랙 모델을 구입을 했었는데 조금 유색 다이얼의 모델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때마침 오리스에서 한국에 한정판으로 내놓은 한강 에디션이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의 뭐 눈이 뒤집혀서 구입을 한 모델입니다. 이것도 녹조 에디션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을 몰랐던 건 아닌데 오리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볼 수 있고 녹조 에디션이라고 하기에는 이 한강 에디션 다이얼의 컬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탁한 강물 색깔이라기보다는 뭔가 나뭇잎 위에 햇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 상류의 발원지, 강원도의 어떤 산골마을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하지 않았나 저는 공감이 갔거든요. 읽어보니까. 채도나 명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녹조 에디션이라고 부르면 이 색감에 좀 미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께서 조금 변태 러그라 불리는 줄질하기 어려운 러그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게 서운하지 않을 만큼 브레이슬릿이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폴리싱 처리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피니싱도 그렇고 상당히 수준급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된 모델인 것 같아서 저는 줄질을 하지 않더라도 서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시기 전에 백화점에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을 다 둘러보셨잖아요. 오리스가 같은 가격대의 메이저 브랜드 시계들 다 포함해서 제일 피니시가 준수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OX. 저는 무조건 오리스가 셀리타의 SW200- 기본 등급의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는 것 때문에 말이 많긴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피니시랑 만듦새를 봤을 때는 훨씬 더 비싼 가격대의 시계랑 또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면은 가격 대비 괜찮은 시계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오리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계 브랜드가 점차 지금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네. 하다못해 이제 마이크로 브랜드도 가격이 더 이상 마이크로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오리스의 가격 책정은 조금 납득이 가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워낙에 시계가 잘 나왔으니까 딱히 더 비싸다라는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글라이시나 해밀턴 같은 거를 이제 중저가 스위스 시계 입문할 때 가장 많이 사잖아요. 그 다음에 추천할 만한 시계로 오리스? 네, 저는 공감하십니까? 오리스는 정말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는 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로 골라온 시계를 살펴보죠. 어떤 시계인가요? 갖고 나온 시계 중에 마지막 다이버워치가 될 텐데 비교적 김생활님께서 최근에 리뷰해 주셨던 마라톤사의 지사르 모델입니다. 이 시계를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는 아마 실전용이라는 단어가 될 텐데요. 저는 평소에 이제 루어 낚시를 좀 하는 편인데 많은 분들께서 낚시를 세월을 낚는 낚시 취미생활로 알고 계실 텐데 루어 낚시는 물고기가 있는 곳까지 조금 다소 위험하더라도 직접 가서 낚시를 하는 낚시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고 혹은 악조건 속에서도 낚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낚시를 하거나 그런 험한 일을 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시계를 볼 때는
구매 기준 중에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이 시계가 이쁘냐에 네. 대한 문제가 있는데, 마라톤사의 시계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쁘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쁘다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까지나 정말 실용성을 염두한 디자인일 텐데, 그 디자인이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네. 하고요. 그러니까 극한의 실용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어떤 미학적인 태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무겁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리뷰한 다음에 잘 만든 시계인 건 알겠는데 좀 무거운 것 같다, 두꺼운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습관적으로 약간 흔들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마라톤의 지사르는 굉장히 안정감 있게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무거운 시계들은 많을 수는 있겠지만 무거우면서 착용감이 좋은 시계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분명히 튼튼한 내구성을 위해서 좀 두껍게 제작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게에는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 칭찬할 거리가 많죠. 베젤이나 용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베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베젤이고요. 우선은 백플레이라고 불리는 뒤로 밀리는 현상이 전혀 없는 모델이고, 클릭감이 굉장히 선명하고 빠른 속도로 돌렸을 때도 클릭감이 무너지지 않고 빠른 속도에도 클릭감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베젤을 갖고 있고, 베젤이 상당히 두껍게 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 국전용 장갑을 사용하시는 군인들이 장갑을 벗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맨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은 정말 극강입니다. 용도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요철이 굉장히 촘촘하고 거의 저희 도구 중에 줄이라고 불리는 도구의 어떤 요철처럼 전혀 밀리는 현상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용도도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트리튬 야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마라톤 시계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 트리튬 야광을 얘기하는 거 너무 수 없잖아요. 지속력에 있어서는 사실 근접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10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야간에 운전을 할 때라든지, 혹은 저는 이제 낚시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 낚시를 하면서 시간 확인이 필요할 때 네. 충분할 정도의 야광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고요. 트리튬 때문에 마라톤 산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저라면 살 것 같습니다. 트리튬이어서 산다기보다 시계 수집을 하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익숙해서 연속적으로 구매하는 시계들도 있겠지만, 제가 달라서. 갖지 않은 시계여서 갖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마라톤의 트리튬은 그런 부분을 꽤 많이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마라톤이 스타일이 워낙에 강렬하니까 이게 호불호는 갈립니다만은 마라톤 같은 시계는 마라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시계인가요? 다음은? 네, 마지막 시계. 네, 오늘 가지고 오신 마지막 시계는 어떤 시계인가요? 크로노그래프 시계고요. 이거는 김생활님께서 리뷰하신 지가 조금 됐는데 데넨리의 모델이고요. 저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중에서도 이 컬러 배열이 펜더라 불리는 하얀색 다이얼에 검은색 서브 다이얼이 들어간 모델을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크로노그래프 시계들도 펜더 라인을 따로 모으고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사실 제가 컬렉션을 다 봤거든요. 근데 펜더만 한 6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 펜더 크로노그래프랑. 눈에 멍든 사람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데넨리를 지금 갖고 나온 이유는 디자인의 요소라든지, 특히나 저는 이 트위스트 러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디자인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데넨리가 가격대를 불문하고 가장 큰 만족도를 줬던 모델이에요. 이게 유니버셜 제네브의 시계를 오마주한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약간 데이토나도 섞여 있고. 그런데 워낙에 명작을 잘 골라서 가져오는 데넨리 아저씨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약간 들쭉날쭉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으로는 후회가 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네. 너무 예쁜 시계고요. 그리고 지금 차고 있는 1971처럼 조금 포멀한 복장에 조금 착용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그 컬러들을 잘 사용한 안정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데넨이도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유리,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절대로 안 쓰잖아요.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쓰긴 하던데 과거 모델들에는 정말 다 K1 미네랄 크리스탈에 무반사 처리도 좀 약하고 좀 탁해 보이는 그런 시계 유리를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계도 뭐 유리만 좀 더 좋았으면 10만 원 정도 더 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저는 이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좋아하긴 해요.
네. 왜냐면 취미생활도 그렇고 지금 생업도 그렇고 사실 시계 스크래치가 많이 날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글라스도 역시나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파이어 글라스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디자인은 굉장히 클래식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아주 쨍한 느낌의 사파이어 글라스가 채택이 됐다면 스크래치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디자인의 기조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로리에가 엄청나게 높은 아크릴 유리를 써가지고 호평을 받았잖아요. 시계 매니아들 사이에서. 한국에선 좀 반응이 안 좋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데네니도 아예 아크릴로 가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더 좋은 평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저랑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미네랄이 아크릴보다는 업그레이드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아크릴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조차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아크릴만의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걸 잘 구현해주는 시계 회사들이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네니 아크릴 버전 나오면 저도 삽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계 컬렉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계들을 꼽아 주셨는데, 이 컬렉션을 요약하는 단어를 몇 개 꼽아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손성일님 본인을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요. 저를 대변한다고 하니까 조금 단어 선택이 멋있는 건 못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케이스의 쉐입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되게 많이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밸런스, 네. 균형.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무조건 뭐 저렴한 모델이라기보다 이 시계가 갖고 있는 어떤 퀄리티에 준하는 가격을, 그런 밸런스를 네. 또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요? 빈티지 혹은 클래식, 정통에 가까운 디자인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변주가 많이 된 모델에서는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그게 오마주라 할지라도 조금 더 예스러운 느낌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 컬렉션만 봐도, 여기 나와 있는 모델만 봐도 알겠지만, 김생활. 김세말. 정말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 다 제가 리뷰를 했던 시계들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이게 제일 좋아하는 시계가 맞는 거예요? 사실 컬렉션 봤을 때는 제가 리뷰하는 시계도 꽤 있었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뭐 에어맨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시계들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네. 굉장히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주변에서 정말 아끼는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친구가 시계 입문한다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시계가 있나요? 아마 두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의 허드슨, 허드슨. 그리고 글라이신의 골드나인. 가격대도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든지 마감이나 퀄리티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어떤 시계 생활의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많은 지금 배송 이슈가 있습니다. 그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걸 전제로 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만사 시계를 주문하시는 것보다는 좀 해결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시계 사면서 남들 조언 듣고 따라했다가 나한테는 별로 작동하지 않는 조언, 나한테는 별로 안 먹히는 조언이 있었다면 그런 거 좀.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구입하시면서 칭찬을 받았던 모델이라 저도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믿고 구매를 했었는데, 실제로 시계를 받고 보니까 너무 실망을 해서. 칭찬이 많이 나오는 제품이 있을 때 그 칭찬이 나오는 이유가 내 취향에 부합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호평을 하니까 그냥 구매를 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요. 엄청나게 평판이 좋은 브랜드들을 제 취향을 생각하지 않고 하도 칭찬을 하니까, 저는 리뷰어니까 경험은 해봐야지 호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안 맞더라고요. 이렇게 시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 눈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던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만인이 있다면 만인의 기준이 각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제가 추천하는 시계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자기만의 기준이 생길 거고, 생활인의 시계 채널도 너무 믿지 마시고 언젠가는 극복해야 될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성길 님이 제시하신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앞으로 갖고 싶은 시계, 노리고 있는 시계 혹은 드림워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나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구매 시도를 하고 있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 모델인데, 에어맨의 복각 모델 중에 36mm 케이스가 폴리싱 처리된. 넘버원이죠. 넘버원이 요새 시가 말랐죠. 특히 피어리스트 구하려면 못 구하는. GMT는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놓치셨나요? 못 봤습니다.
GMT는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이베이에 제가 봤는데 살까 하고 잠깐 머뭇거린 사이에 그거 없어졌어요. 생일날 긴 시간 저희 채널에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참 그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이래야 될 시간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시계 좋아하면 대체로 이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시계를 차면은 막 여자분들이 쫓아다니고 막 이럴 거라는 잘못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좋은 시계 차면은 남자들이 좋아해요. 시계 좋아하는 남자들. 그렇죠. 우와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러고 남자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왜 저희 군인 시절에 네. 얼마나 각을 세워서 주름을 잡고 다림질을 하는지가 군인들끼리만 중요한 네, 거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밖에서는 약간 자기 만족이라고, 집단 만족이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거.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 즐거운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영상 반응을 보고 앞으로 이런 포맷의 영상을 계속 만들지 않을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채널과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 손생활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